정도 감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남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5월 28일 일요일입니다. 한대건의 운전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리 1700m 제 구경주 구경주 1번 카원입니다. 앞인 상태는 무난한 정도이고 게이트가 1번 조건이고 또 가로등 기술이기 때문에 착착같이 승부할 겁니다. 이번 해피센스 시장은 승급전이긴 하지만 막힌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1번 놓고 2번 해피센스 이장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경주거리 1400m 레츠럴 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합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동마드림은 또라이긴 하지만 마필도 어느 정도 만들어놨고요. 마필 상태는 좋습니다. 그건 뭐 그레이스입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요. 전개를 가장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놓고 1번 9번, 1번, 12번 세 마리 앞서면서 광고는 참 할 것도 없는데 우리 담당 PD가 쥐어짜갖고 광고 좀 만들어놨네요. 부산은 잘했어요. 네, 승부 경주 2개를 적중을 성공하면서 부산 일요일 경마는 승부 경주를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거에서 좀 그랬어. 못한 거는 짧게 해야 돼. 잘한 거는 한 10분 떠들어도 못한 건 짧게 해야지 나도 좀 이렇게 잘난 잘 거 아니야. 이번 주 잘하면 돼주고 그래. 이번 주 자신 있어. 내가 편성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월마 경주답지 않다? 편성이? 이게 쉽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 경마를 준비함에 있어서 워낙에 좀 착실히 준비해서 이 경마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상제 종합제 하나 사고 예상제 사갖고 딱 보는데 월마 경마에서 너무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우니까 그만큼 또 적중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월말이니까 터질 거야. 터질 수도 있죠. 결승을 통과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생각보다는 배당이 큰 배당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런 그런 이변을 연출한다면 방향성을 좀 더 다르게 잡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준비를 착실히 한 제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겨내고 그리고 제가 저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판이 저 배당으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외의 마필을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저 배당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신이 아니잖아. 열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대충은 알아도 편성을 아니까. 어쨌든 간에 일요일 경마에 상당히 좀 자신있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많이 있다.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좀 실컷 떠들었어요. 페러비치 가는 것도 떠들고 기수협회 가서 어쩌고저쩌고 막 주절주절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죠? 빨리 시작해서 빨리 마음 불러주는 거 좋아하니까 빨리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대건의 승부처 먼저 공지해드리고 4경주, 5경주, 8경주, 11경주 4, 5, 8, 11 발음이 좀 후졌죠? 4, 5, 8, 11 4개의 승부처를 준비했고요. 자, 8경주는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를 방송을 녹화를 했는데 우리 담당 PD가 NG를 내갖고 지금 2번째 녹화 중입니다. 진짜 쇠가 빠진다 진짜. 내가 토요일 것까지 녹화 다 끝내고 지금 일요일 거 앉아있는데 지금 장장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지라고 잡았으니까 NG까지 났으니까 제가 얼마나 뚜껑이 열려 있겠어요 지금. 방송 중간중간에 좀 짜증을 내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이해 안 하면 내 방송 안 볼 것도 아니잖아. 그죠? 내용이 좀 짧아지고 해도 가급적이면 함축해서 여러분들 많이 지쳐있는 대건이가 함축해서 얘기해봤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 5, 8, 11 이렇게 4개의 승부처 선정을 했고요. 8경주가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부산 경마는 2경주와 5경주. 부산은 좀 펄펄 날아요. 금요일 경마도 그렇고 일요일 경마도 그렇고. 부산도 경마예요. 뭐든지 우리는 들어와서 먹으면 됩니다. 부산 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녹화를 따로 해놓으니까 제 코리아레이스 게시판에 가면 일요일 거 이렇게 따로 올라가 있어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돼요.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한대건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에 이어서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는 이역기수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어저께도 이역기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성실함의 대명사죠. 예. 또 레이스의 판단에 대한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희영 조교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혜택을 더 받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팔은 안으로 굽겠죠.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당연히 뭐 쥐자식 챙기지 뭐 남의 자식 챙기겠습니까? 또 지금 이역기수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김철호 기수가. 뭐 어차피 다 마사회 홈페이지에 재결사항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도 또 이제 한 단계 성장을 하는 또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거에 또 오늘 이역기수 만나보니까 뭐 연연하지도 않더라고. 말에 기승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승자들이 김동수 기수나 김혜선 기수, 뭐 박어른 기수 이런 기수들이 지금 기승정지 처분을 받아서 시영초 기수도 마찬가지고 기수 부재가 조금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집중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마필들 한번 챙겨가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역기수도 선행도 잘 나서고 막판에 참고 한 번도 꽤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승부사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 이역기수와 얘기를 나눠봤던 마필은 바로 육경주에 출전한 4번마 골든스테이입니다. 6전을 치르면서 2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을 하고 있죠. 이역기수와 찰떡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1300m를 소화를 해내면서 이 마필도 괜찮은 마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5kg의 감량을 받았는데 자, 승급전입니다. 그만큼만 뛰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어차피 강축이 있는 경주기 때문에 붙여먹기 경주를 봤을 때 골든스텝의 경쟁력이 선취입이 자유롭다는 부분에선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기를 맞춰본 이 골든스텝 뭐 여전히 뭐 직전 경주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역기수는. 근데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발톱을 숨기는 듯한 느낌? 4등급에서는 글쎄요. 상위군에서는 상대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 보니까 약간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가 그냥 넘겨짚는 거예요. 넘겨짚어보는 거고요. 뛴 거는만 놓고 본다면 골든스텝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역기수는 약간 껄쩍지근하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골든스텝은 기본적으로 띄워주는 거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만나왔던 마필은 8경주에 출전하는 11번마 샤크론입니다. 엄청났죠. 데뷔전에서 인기 2마를 팔리고 선입권에 가담을 한 상태에서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걸음이 파괴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쁨을 같이 했죠. 샤크론 관계 2.5배 쓰레기 배달 지켜냈으면서 쌍승지는 좀 더 나왔어. 쌍승지는 좀 더 나왔는데 근데 이게 참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축전 중기가 길어지면 좀 걱정은 되죠.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아팠을까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4월 8일 경주 이후에 좀 공백기가 생겨요. 그래서 진료 기록을 보니까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좀 길어진 건데 경주마들한테는 산통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뭐 창자가 꼬여서 이제 공중에 장기가 떠 있다 보니까 그게 제자리에 있지 않고 좀 꼬여서 굉장한 복통을 유발을 하죠. 그래서 이게 심한 경우에는 개복 수술도 합니다. 개복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맞춰놓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산통이 산발적으로 있는 건 제가 봤지만 이렇게 일주일 가까이 산통이 있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역기수를 만나서 물어봤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얻어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역기수 직접 만났으니까 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샤크론이 데뷔전 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게 축전 주기가 길어지면서 일주일간의 산통기가 있더라. 직접 조교를 해보니까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직접 조교를 해본 사람은 샤크론에 대해서 산통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통기가 있어서 약간의 복통은 유발을 했는데 진짜 산통기가 심해서 개복수술하는 경우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마피티 막 들어 눕는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안 가죠. 산발적으로 산통기가 있었고 지금은 그게 4월달 얘기니까 완화가 돼 있어서 출전을 했다. 또 조교도 해보니까 마필이 전혀 문제 없이 조교 잘 받아들여줬더라.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산통이 있는 마필들은 잘 추천하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래도 산통기라는 것 자체가 무서운 또 진료 기록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 이 마필을 추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 한대간의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로 삼았는데, 저는 실버 샤크로는 기수의 내용을 믿고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통이라는 질병은 썩 좋은 질병은 아니지만, 난 또 산통을 일주일 가까이 진료받는 경우는 또 처음 봤어, 솔직히 말해서. 산통은 이렇게 한 번 있다가 뭐 중간에 또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있다가, 그러니까 자꾸 재발이 돼서 심하면은 이제 개복수를 하는 건데, 일주일 내내 진료받는 것도 처음 봤네. 어쨌든 간에 실버 샤크로는 기생장인 이역 기수가 조결을 해보니까 마필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거리가 늘어난 것도 뭐 크게 기이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내 승부처야. 8경주에 초특급 더버가 승부처. 난 다 공개해줘, 이런 거. 착하지 않습니까? 자, 10경주에 출전할 1번마 소캐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역 기수와 얘기를 나왔던 마필이고요. 10경주에 1번마 소캐스트. 이 소캐스트는 데뷔할 당시부터 이역 기수 호흡을 참 잘 맞춰왔던 마필이죠. 그래서 항상 소캐스트를 데뷔할 당시에는 뛸말이에요 했던 기억이 나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마필이 선행을 가지 못하면은 경주력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역 기수가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걸 주워먹은 것은 문세영 기수였었죠. 문세영 기수가 한 번의 우승과 한 번의 입상을 거두면서, 이역 기수가 한 번 우승했군요. 한 번의 우승과 문세영 기수가 입상을 하면서 이역 기수의 손을 좀 떠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문세영 기수가 홀라당 뭐 날아가 버리니까 다시 한번 이역 기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번 4월 30일 경주가 승급전이었었고요. 발빠른 성파와의 선행 경합에서도 순발력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었었고, 이전 같으면은 이렇게 따라가서는 그냥 퍽퍽 쓰면서 걸으면 안 나왔을 텐데 의외로 강단 있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졌나 했더니 이역 기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캐스티가 기본적으로 띄워줄 능력은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요. 소캐스트의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소캐스트가 지금까지 뛰어온 내용을 봐도 선행을 시원하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필이 조금 더 고전하는 맛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나 마찬가지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쉽사리 선행을 추구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6번만 켄터키 여인, 뭐 3번 일진은 좀 늦어졌긴 했지만 6번만 켄터키 여인의 발주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7번만 절대병기도 마찬가지고 9번 포다르고스도 있고요. 소캐스트가 선행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걸 압박하는 마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소캐스트 입장에서는 조금은 고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교 때의 모습도 베스트 컨디션, 예전에 소캐스트가 우승할 때처럼 적절한 편성에서 조교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준비를 그냥 철저하게 했다. 이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면서 이 마필을 공략하고 싶은 생각은 한데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식경의 실무와 소캐스트는 너무 과신하지는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봐서 코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세 마리 앞에 말씀드렸어요. 6경주에 출전하는 3번 골든스텝, 8경주에 실버마 샤크론, 10경주 1번마 소캐스티. 그 중에서는 실버 샤크론의 내용이 가장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 만나봐서 코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예상으로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만 1경주입니다. 경돌이 1000m에 출전을 했고요. 11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참, 뭐, 자꾸 가서 깨지는 마필들이 경주다 보니까 좀 찝찝하긴 하죠. 1번 페월수와는 조교 때는 나쁘지 않았다는 비하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철 기수를 만나봤을 때도 조교 때 모습은 괜찮았었다 했었는데, 선행을 추구해도 아니면 선행을 아주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따라가는 전기에서는 직선주를 끝거는 상당히 좋지는 않았었죠. 발주기 이탈이 상당히 빨라요. 뭐 10번만 보온 사랑이 빠르긴 하지만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고, 안쪽 게이트 입점이라고 한다면은 페올 수화가 정말 모처럼 만에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물론 압박은 있습니다. 3번 마이더스 웨이라든가 7번 달다리가 선주권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페올 수화의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은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려놓겠고요. 자, 3번 마이더스 웨이는 참 이 두 번 다 제가 인기 1위만을 팔리고 2위만을 팔릴 때도 다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조교사도 마필의 거름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우승을 좀 내심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이 두 번의 경주가 전부 다 56kg의 중량입니다. 이 하종훈 기수가 52.5kg로 입상을 할 때는 마필이 좀 부담 중량이 좀 가벼웠었죠. 그래서 오늘 김종준 기수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솔직히 이게 자신을 안 태워주는 마필을 좀 물어보기가 좀 까다로운데, 김종준 기수가 또 시원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좀 권했대요. 감량 기수를 기용을 시키는 게 마이더스 웨이에게는 조금 더 상금 벌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권유를 해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하정우 기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정우 기수의 손에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들이 원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더스 웨이가 감량의 1점의 3번 게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발주만 듣지 않는다면 충분히 견능을 볼 수 있어서 3번 마이더스 웨이는 제가 2번 다 충각감으로 추천해드려서 개쪽을 당했지만 이번까지 안 들어오면 한 번 더 개쪽 당하지 뭐. 3번 마이더스 웨이를 이길 만한 마필이 없을 것 같아요. 3번 마필은 충각감이고요. 4번, 5번 별거 없고 6번 몽키삭스 휴양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요. 이 몽키삭스가 예전에 실전을 치렀을 때의 걸음을 보면 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선두권에 가담도 하고 끝걸음 누군이 버텼었는데 이 부종이 좀 생기면서 공백기를 가진 것 같아요. 주행검사 모습 보면 이렇게 베스트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편성이 덜덜해요. 다른 마필들이 없고 그래서 선두권에 전개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로얄 몽키삭스가 쉬었다 나오면서 이러한 편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토니오 기수죠. 브라질에서 온 안토니오 기수가 이번 주에 첫 기승을 하는데 이 토요일에 뛰는 거 보고 이건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뭐 마필을 정말 말머리를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 몽키삭스 역시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7번 달다리는 문세영을 기승을 시켜서 사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안 됐어요. 뭐 꾸준하게 선유권에 전개가 되는 마필이고 페월수라가 선행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3번 마이더스웨이와 달다리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달다리는 뭐 썩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지고 8번, 9번 안 되고 10번 보은사랑 지난번에 선행권 전개 선행을 나서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혜리 기수는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혜리 기수가 상당히 이쁩니다. 물론 이쁜 게 중요하진 않죠. 근데 말머리가 이혜리 기수가 이렇게 시원통치 않은 기수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채찍을 잘 못 대는 기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선행으로 이수를 하면서 버텨내긴 했지만 선행에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이번 경주는 10번만 보은사랑의 선전을 기대해보기는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번만 보은사랑은 제외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3번만 마이더스 웨이를 놓고 두 마리죠. 뭐 1번마 페올수와 7번마 달달이 이 두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6번마 몽키삭스는 토요일날 우리 안토니오 브라질에서 삼바의 나라에서 온 안토니오가 어떻게 타는지를 본 다음에 이 어필은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까지 점검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놓고 1번 7번 3번 놓고 1번 7번 두 마리 어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 넘어가 볼까요? 경주의 1300 고난 6등급 경주고요. 11마리 어필 추천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여지 없어요. 그냥 좀 능력들이 안 되는 마피들이 워낙에 조금 답답합니다. 1번마 제이크는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이 아닌데 오늘도 이철경 교수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이 아닌데 하는데 실전 걸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렇게 꼴찌를 했던 마필이 이변을 연출하면은 뭐 환수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언뜻 던져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1번마 제이크에 대해서 이철경 기수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고 싶고요. 3번마 봄비스킹은 박상호 기수가 3착을 들이댔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이제 창부 타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걸음이 안 나왔었고. 자, 지난번 경주 이후 3월 19일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윤태혁 기수의 손에 들어갔죠. 이 윤태혁 기수가 마필에 기승하는 기승 횟수는 많지 않지만 이 복승률은 상당히 높죠. 기승수이 좋다는 것이고 부담 용량을 빼지를 못하니까 마필의 기승 횟수가 적은 건데 이제는 뭐 중견 기수고 윤태혁 기수가 또 말을 상당히 잘 만들어요. 자기가 또 그걸로 잘난 체를 합니다. 윤태혁 기수가 자기가 자기 말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다. 뭐 잘하는 건 잘난 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윤태혁 기수를 상당히 인정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습니다. 근데 붐비스킹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더라고. 그래서 거세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한두 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것들이 고춧가루 키기에는 아주 좋죠. 3번마 히어로키 조금 더 기대해 봤어요. 네가 이게 다는 아니겠지 설마. 그게 다입니다. 이건 버리겠습니다. 이건 뭐 오전을 치르면서 보여준 걸음 자체가 이거 어디가 아파 내가 봤을 때 차라리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동안 좀 쉬면서 걸음을 좀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뭐 판단은 홍대우 쪽에서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전 뛰는 꼬라지를 보면 안 되겠습니다. 많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천하제왕은 매번 아쉬워요. 늦추입 아쉬움도 있었고 뭐 발전을 매트가 좀 못했었는데 꾸준히 걸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잘 뛰었던 8번 피코탕이 과중량이 들어갔다면
어차피 편성은 만만하잖아요. 또 용문이가 또 토요일 날 쉬고 지난주 이틀 쉬었는데 상금 벌어야지. 천하제왕도 뭐 이빨이 들이댈 겁니다. 뭐 천하제왕은 제가 한번 모처럼 만에 충막감을 한번 세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7번 영락태왕이죠. 이게 자꾸 꼬물짝꼬물짝 움직입니다. 이 선행을 가기도 하고 지난번에 영락 없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나아지니까 이제날 연병을 하는 거예요. 옥성이 형이 지난주에 한 두 보라 했는데 이거 선행 가면 제가 봤을 때 무섭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원체 느리게 올라오는 마필들이고 부담정도 올라갔다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라서 이 7번 영락태왕 이변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8번 피코탕은 편성이 만들어진 임상 후보였었죠. 뭐 천하제왕과 박빙의 승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거리차가 벌어지더라고. 역시나 뭐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 부중화의 싸움이 되겠죠. 57kg. 마필은 나쁘지 않아요. 그 뭐 대구라 싹수가 있는 마이라고 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거리면 안 나오네. 아 맨날 구역구역 쥐어짜고. 그래서 대구라면 용군이가 탈 줄 알았는데 용군이가 안 탄 거 보니까 좀 찝찝하긴 한데 선두권 무너지면 뭐 한 발에 쓸 수 있으니까 볼 수는 없겠고 실무 아주 패하면 매번 그 지랄이야. 뭐 아직까지는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우리 평수형이잖아. 평수형 믿고 빼야지 뭐. 평수형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자, 이경주입니다. 5번마 천하제왕을 놓고 8번마 피코탕 이거 한 방에 맞건 말씀을 드리겠고 9번 대건함이라든가 7번마 영락태왕 3번 봄비스킹 이런 마필들은 뭐 이변권의 마필들이고 배당이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놓고 8번 대끼리 맞건이에요. 뭐 굳이 여러분들 동그라미 몇 개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배당판 가시면 대끼리 맞건입니다. 5번 놓고 8번 맞건 말씀드리겠고요. 5번 놓고 3번 7번 9번 이 세 마리 마필은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히어로킹은 또 팔릴 거예요. 또 팔려도 안 됩니다. 저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조만간에 휘황나갑니다. 자, 서울경마 상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m 국내 6등급 경주고요. 11마리 앞에서 추천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압축이 되죠. 시살데기 없는 것들이 팔리는데 그냥 시살데기 없이 팔리는 거라 저는 봅니다. 1번마 수상챔프, 7번마 썬플라자, 7번마 진격의 레이스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자, 일단 1번 수상챔프는 지난번에 4월 30일 경주에서 출전 중에 좀 길게 가져가고 체중이 쪘어요. 플러스 24kg가 찌고 나와서 좀 무겁겠다 했는데 웬걸 우리 제철이가 선행 아니면 죽으면 달라는 거야. 1번 게이트에서 이빨이 밀어갖고 뉴하이타임과 함께 경합성으로 경주를 펼치는데 결국은 결선 전반에서 좀 무뎌지긴 해요. 하지만 악착같이 선행을 나서려고 했던 의도도 그렇고 이마필 플러스 24kg 체중이 풀은 상태에서 출전 주기까지 길어졌었는데 이 정도 근황을 보였다면 적정 출전 주기에 다시 한번 선행이에요. 부담 중량은 올라가서 57kg긴 하지만은 다른 마필들이 이렇게 느려 올라오는 게. 그래서 일본 수성 챔프가 선행 주도권 싸움에서 충분히 재능력을 발휘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본 마필은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4천 대승이 빠르니까 뭐 수성 챔프를 비빌 것이다 하는데 제철이가 뭐 짠 겁니까? 설마 민호한테 밀리겠어요. 선행을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고. 3번, 4번 안 되고 5번 인키투 타투수는 평수형이 이제 기승을 하는데 뭐 기승자만 좀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중위권에서 보여주는 결정력 부분이 워낙에 약했던 마필인데 오늘 이현종 기수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조금은 더 떼어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탔던 그런 느낌을 얘기해보니까. 근데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썬플라자는 좋죠. 매번 좀 아쉽죠. 뭐 안 팔린 경주가 없었고 골마겸 때문에 못 뛰었던 모습이 있는데 탄력 자체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언뜻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선두권 전개도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만 노스웨스트 결국은 감량 기수 기용을 했죠. 마필 거론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발줄을 빨리 끊어서 선두권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1000m가 난데 1300m는 좀 버겁죠. 얘한테 아무리 감량 기수를 하더라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큰 능력은 없어요. 차라리 10분만 릴리 헤드가 훨씬 더 낫다. 연습이 주행하면서 통과하고 나서 지난번에 데뷔 한번 치렀던 마필인데 박상호 기수는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이 늘어날 것 같고. 자, 실마 진격의 레이스가 지난번에 놀라운 선전을 펼쳤죠. 선유권을 전개하면서 햇사랑자가 발주가 안 되고 늦바람하는 마필인데 이날따라 또 중위권을 가담을 하면서 노스웨스트를 따돌리고 선유권에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큰 능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진격의 레이스가 보여준 걸음을 보면 선유권의 전개에서 뭐 꾸역꾸역 버티는 마필이니까 큰 능력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난번 경주 편성이나 뭐 이번 경주 편성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또 전개가 좋죠. 1번이 나가면은 뭐 2번만 4천 대승이나 실무 진격의 레이스가 선유권 전개를 펼친다는 부분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요, 1번 수성 챔프를 놓고 7번마 선플라자, 11번마
진격의 레이스 이 두 마리 마필만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스웨스트가 선유권에서 버텨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노스웨스트는 능력마다 아니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마필도 분명히 아닙니다. 또다시 주력 부족 현상을 보일 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을 놓고 7번, 11번 1번 놓고 7번, 11번 이 두 마리 마필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제 4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 국내나 5등급 경주고요. 11마리의 마필이 출전한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괜찮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수가 너무나도 자신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막 이제 대답을 종용했죠. 도대체 언제 해결할 거야, 이거? 이번에 해결한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수는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그 마필을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술을 까는 한대건 그런 생각이 되는데 좋다는 말 많아요. 들어가면 뭐 자기 말들은 다 좋은지 알고 좋다고 말하는데 구라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기술은 구라치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사이즈로 조금 밀린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경주 때 걱정을 많이 했던 마필이 있고요. 걱정했던 대로 경주의 설가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마필의 걸음을 훨씬 더 살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능력마였는지 알았는데 똥마린 마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마필은 역시나 배팅을 제외하겠고 나는 이 마필이 왜 마필인지 모르겠다. 인기 1, 2, 3위 안에 있는데 도대체 이 마필은 정체가 뭐냐? 안 되는데 이게 왜 팔릴까? 이런 마필이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짜여져 있고요. 인기 1, 2, 3위권에서 한 마리만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구멍수 하나 줄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4경주는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자, 한대건이가 이 정도로 썰레발을 풀고 이 침까지 튀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마필의 능력적인 면에서도 저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보고요. 이번 경주만큼은 한대건이가 일요일 경마에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경주를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럼 할까 하다가 괜히 또 오전장부터 속 좁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특급 더바가 승부처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대건이가 적중할 수 있는 자신감은 만땅이다. 기름 마저 그냥 꽉꽉 채워놨으니까 불만 붙이면 됩니다. 한대건 불 붙여보겠습니다. 4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문자 신청 음성정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무통장은 더더욱 환영이고 월문자는 대환영이고 너무 속보인다 그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나도 새끼 있어. 돈 벌어야 돼. 우리 엄마 병원에 누워있고 나 새끼도 아파지고 농담 같지? 내가 맨날 싱글싱글 웃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사람 인생은 다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에 1200m 국내 4등급 경주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부산이 하나 껴있으니까 부산 1경주가 껴있죠. 근데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연속적인 승부를 합니다. 또 요것도 넘어서 부산 2경주가 또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한 3개의 경주를 연달아 승부하는데 요거 3개의 경주를 다 적중을 하면 이미 우리 호주머니는 빵빵해져 있을 겁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RPD 출전했는데 1600m. 저는 한 방 맞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지 똥싸게 발싸개처럼 탔던 마필 한 마리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에 기승했던 기수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건 능력마다 또 타고 싶다 이런 마필이 또 한 마리가 강력한 대가리 마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썰레발로 이건 능력마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기수들한테 얘기를 듣고 오늘만 만났어. 이미 이 마필이 뛰어오기 온 전적 동안에 계속 이 마필과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한 강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이놈도 될 것 같고 저놈도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놈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보는 이놈은 되는 겁니다. 자, 한대건 이놈과 함께 이번 경주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그냥 엎어치기 승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요 경주 적중하면 부산경마 2경주가 또 승부처야 바로 또 엎어치기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지 뭘. 엎어치기 승부처 5경주 만원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경마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99%의 확률이 있는데 1%의 확률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 그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 내가 한번 맞을 수 있어. 내가 언제 한번 줄에 한번 뛰어들까 생각 중이야. 위치하고.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들 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경찰서에 잡혀갈 테니까. 역같이 타면 한번 뛰어들라고요.
정말 역같이 타면. 신부지고 나발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 대가리를 그냥 꺾어버리려고. 그런 날이 올까? 자, 6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m 국내 4등급 경주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 인기권의 아피들이 좋아요. 뭐 강대가리 있죠. 또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amba 골든 스텝도 출전하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슈퍼찬스가 이번 경주 강대가리 아피입니다. 이 아피는 김영곤 기수와도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주 밀어서 나와서 조금 불안했다고 했던 3월 19일 경주 대가리 쳤죠. 4월 15일 경주에서는 선행까지 못 나가면서 또 대가리 쳤어요. 좋은 말입니다. 이 마필은 슈퍼찬스는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게이트까지 1번이야. 정말 이런 재주가 또 어딨어? 그냥 쌍대가리로 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열퀴는 하위군에서 그렇게 사람들 돈을 빨아먹더니 지난번에 또 어부지리교 취입을 했어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기수를 만나보면 뭐 말이 좋았을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지난번에 굉장히 좋았었다. 그럼 뭐 그전에 뭐 안 좋다고 했었나 열퀴는? 자기가 얘기한 걸 까먹나 봐. 아직도 어린애가. 난 그게 다 기억나는데 열퀴에 대해 설명했던 거를. 근데 아주 좋았을 때가 있대요. 이현정 기수는. 지난번에 아주 좋았을 때고요. 지난번 경주 이상으로 이번 경주 아주 좋답니다. 참고해 보시고. 3번은 천양은 쓸데가 없이 1700 나가고 깨고락기 됐죠. 분명히 순발력이 보강이 돼 있어요. 이 천양이라는 나필도 꾸준하게 뛰어온 거를 보면 약간은 좀 상대적으로 약자들도 있었지만 저는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순발력에 보강이 돼 있는 천양에게는 최적 전개입니다. 최적 전개의 거리까지 적정거리가 돌아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번 골든 스텝은 제가 뭐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버리지는 않을 거고 5번 봄동이가 지난번에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쥐어짰다가 난 들어온 줄 알았네. 근데 깨지고 말았어요. 이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부담량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러한 나피들이 지난번에 갔는데 지구로 부족했어? 맞아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1300에는 상당히 강점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살아나니까 48조는 승부를 하는 거고요. 48조는 승부를 하면 그 다음에 승부를 합니다. 이게 패턴인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라피스는 승급전 선행을 가서 성공했기 때문에 한두 번 지켜보고 싶고요. 화이어 드림은 지난번 스위트록과 대등한 주폭을 보였다고 해서 팔리는 거지 화이어 드림 자체가 뭐 이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니죠. 그래서 부담량이 늘어난 것이 발목을 잡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곽 있는 마필들은 뭐 다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1번 슈퍼찬스를 놓고 2번, 3번, 4번, 5번 이 네 마리 마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화이어 드림을 좀 관심 갖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 네 마필 안에서 주정받거나 선정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강대가 서 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뭐 7번까지 다 팔려. 그나마 좀 5번이 좀 덜 팔리겠다. 그런데 1번을 놓고 2번, 3번 쪽에 조금 더 주력을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중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오주머니를 얼마만큼 채우냐가 문제지 적중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에 1700m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지난번에 당일날 기수가 바뀌었던 마필 하나 있습니다. 이번 뭐 프라이 파크입니다. 김태훈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바뀌었고, 부담량 54에서 56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부담 중량을 타네. 선행을 나가고서도 그렇게 허무하게 잡히나? 문세영 등장인데. 자, 감량 기수예요. 말할 수 있기로 김태훈 기수. 원래 타려고 했던 기수입니다. 조교를 해봤더니 말도 좋대요. 끌고 나가는 맛도 좋고. 얘가 딱 들어올 수 있는 편성입니다. 다른 마필들이 싸워봤던 프라이빗 파크와 싸워봤던 마필들을 똑같이 또 만났기 때문에 게이트의 조건도 좋고 이번에 선행이라고 한다면 쉽게 안 잡힐 거예요. 이번 프라이빗 파크 적정 중량 저는 충막감을 놓고 가겠고요. 3번 참조화는 지난번에 비인기권을 팔릴 때 항조화의 컴플리트나 21.2배를 저는 적중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 참조화란 마필은 마이너스 3kg의 감량의 혜택을 받은 승급자인데 1700을 도전해요. 1000m도 꾸역꾸역 됐단 말인데 그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게 참조화가 이 4월 9일에 돌아왔을 때 마이너스 53kg가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야 했었는데 이별을 연출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에도 체중이 조금 더 불었어요. 그래서 김전준 기수가 이제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적정 체중으로 이제 체형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났는데 1700이라도 좀 부담스럽긴 한가 봐요. 근데 마필 상태는 나름하다고 합니다. 블랙포인트는 전형적인 똥말이죠. 지난번에 좀 늘어져 있다가 올라오는 걸로 보였는데 얘도 참 결정력이 없어요. 과신하고 싶지는 않고. 스롱샤이는 조교가 너무 약하다고 그런 느낌을 얘기해줬고 8번 과천원더가 개바닥에서 추입할 줄 알았더니 선임을 가고 자빠졌네. 그러니 또 버텨요.
말이 좋아진 겁니다. 말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뛰는 거지, 좋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뛸 수가 없죠. 역대 최상은 참고 있다 한 발 써야 되는데, 최근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좀 부진한 느낌이고, 10번 알파카는 여전히 발주 늦게 나왔는데, 무빙 때다가 볼일 다 봐요. 그러고 나서는 또 걸어가고. 이 지난번에 왜 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뭐 막건 15짜리 하나 안 샀지만, 어쨌든 간에, 마피의 기본적인 능력은, 알파카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좀 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마법 탄환은 아직 똥인지 잔장인지 모르니까 한두 번은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 7경주는요, 2번 프라이빗 파크를 놓고 8번 막 과천 언더 쪽으로 단통 막건. 2번 놓고 8번 막건입니다. 2번 놓고 8번 막건이고, 뭐 3번, 4번, 5번인데 다들 마음에 들지는 않아, 사실. 2번, 8번 한 방만 사고 싶어. 배당이 4배가 됐든 5배가 됐든 아니면 10배가 됐든 간에. 이게 똥말대 경주니까, 배당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8번을 중심으로 해서 팔리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2번 프라이빗 파크는 이런 기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얀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행을 레이스를 했었던 그 편성과 똑같은 편성이기도 하고 얘를 괴롭힐 만한 마필이 없는 거예요. 2번을 놓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2번 놓고 8번 막건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리 1700m 제 구경주 구경주 1번 카원입니다. 마피 상태는 무난한 정도이고 게이트가 1번 조건이고 또 가을은 기술이기 때문에 착착같이 승부할 겁니다. 이번 해피센세이션은 승급전이긴 하지만 마피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1번 놓고 2번 해피센세이션 두 마리가 앞서면서 경주거리 1400m 레츠럴 파크 서울 제10경주 시작합니다. 10경주입니다. 1번 복마들이 인문 또라이긴 하지만 마피도 어느 정도 만들어놨고요. 마피 상태는 좋습니다. 그건 뭐 그레이스입니다.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요. 전개를 가장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9번 놓고 1번 9번, 1번, 12번 3마리 앞서면서 오늘 하루 경마는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 한 경주로 승부를 보자.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 더바가 메인 스포츠입니다. 12마리 마피들이 출전을 했지만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시모시 샤크론 이 마피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제가 좋게 해드렸었죠. 자,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대건이가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어하는 경주입니다. 자, 시모시 샤크론 놓고 승부하겠습니다. 충만 시원하게 까드리겠습니다. 시모시 샤크론 놓고 공연하는데 여러분들의 눈에 빤히 보이는 마필도 저 역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빤히 보지 않는 마필도 저 역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결정을 하던 간에 후차권에서 신문 샤크론을 놓고 한방 막건에 승부를 보겠습니다. 후차권의 막건도 3번 막건을 공략을 하든 아니면 내가 환수를 할 수 있는 경주. 뭐 고배당 노리는 경주 아니에요. 어차피 신문 샤크론이 인기만을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제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좀 알찬 배당으로 먹었을 때 내 호주머니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100배, 200배짜리 좋아합니까? 고배당 예상가 아니에요. 저는 승부하는 패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고배당 걸리는 것들은 다 저 다리로 걸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력 막건 때리는 막건들은 거의 다 10배, 4배, 10배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배당은 상당히 좋아요. 자, 한대건과 색깔이 같다고 생각하시고 실은 샤크론이라는 마피를 내가 승부하겠다. 한대건이가 승부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개하고 승부하는 경주입니다. 실은 샤크론 놓고 한대건 이번 8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럼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에서 문자 신청하는 사람은 없겠고 음성 정보나 여기 밑에 나가는 번호 외우기 더럽게 쉬워. 번호 좋잖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2000m의 경주거리고요. 11마리 앞에 출전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YTM배. 근데 하이라이트 경주긴 한데 클리어업 조이가 나오는 순간에 이게 썩 재미는 없죠. 배당이 막 찌르시니 배당이 뭐 썩 없으니까 신조대업이 나오지 않고 샵노코가 지난번 57kg 중량을 이겨냈습니다. 3차를 갖다 했는데 그때 6마신 차이 났던 신조대업 없고 뭐 해마르도 없고 뭐 다 없잖아. 비슷한 영상? 예. 한 방입니다. 실무가 클린업 조이에 3번 샵노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뭐 다른 이베이 나올 만한 마피들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없어. 일본 뭐 언비터블 부담률 4.5kg 늘어났지. 비트 영상은 뭐 개또래같이 뛰니까는 뭐 안 될 건 없지만 맨날 그 자리고. 위너레드는 이건 뭐 이렇게 둔한지 몰라 말새끼가. 휴양을 갔다 와도 이달 연병이네. 제가 베어킨 트로피와의 경주에서 맞출 때는 1400m였고 이번에 2000m인데 안 될 건 아니지만 최고명 기수가 조교하고 윤태혁 기수가 기승을 하잖아요.
최범현 교수가 이번 주에 기승 정지예요. 만약에 위너레드에 대한 욕심이 좀 있다면 기술적으로 타오던 최범현 교수가 이걸 안 탔을까요? 예. 기승 유예를 하더라도 이걸 탔겠죠. 우리 태혁이 손에 이게 갔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태혁이가 뭐 땜빵 기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최범현 기수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 예. 전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위너레드는 안 살라고. 뭔 겐또야 이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능력을 봐도 뭐 위너레드가 뭐 잘 뛰었나. 맨날 쥐어짰지. 클린업 차는 괜히 한계가 나온 느낌이고. 이 구멍 소통시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국산 마필인데 왜 나온지 모르겠어. 나 솔직히 말해서. 이 혼합 오픈 경주거든요. 국산마가 나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데 얘가 소통시대가 그래도 국산마 중에서는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이 6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에서는 뭐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없겠죠.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이기지 못하는데 어차피 클린업 쪽에는 다 못 이겨요. 아니 클린업 쪽이 이길 만한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찰 때 왔다 입상인데 소통시대가 굳이 여기 왜 나왔을까? 국산마필로. 이러한 좀 의심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11번 놓고 하겠습니다. 4번 샵 놓고 단통 바꾸는 거 때리겠고요. 나머지 모두의 3복입니다. 11번, 4번 놓고 1번, 2번, 9번 생활의 다 3복입니다. 난 지난번에 3번 맞고 적중했어. 신조대업에 샵 놓고 몇 배 나갔지? 그게 속편해. 아, 저게 이길까? 이게 이길까? 이거 한 방을 사야 되나? 그럼 저거 한 방을 포기해야 되는데 뭐하러 그래? 뭐 답 나와 있는데 정답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괜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주는 11번, 4번 맞고 이 2배입니다. 2배, 3배 되겠죠? 그럼 11번, 4번 놓고 될 만한 3복 수준 맞고 골라서 배당 좋잖아요. 최소한 3배는 넘겠지. 즐겨. 그거 아니면 그거 한 경기 포기한다고 여러분들 죽어요. 왜 이렇게 악다운이 달고 막 달려들어. 배당도 없는데. 배당이 뭐 한 5배나 7배나 나온다면 모르겠다. 그 승부해갖고 딱 챙겨갖고 집에 갈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3배짜리 배당에다가 뭐 얼마 갖다 들이댈 거야 여러분들. 뭐 1,000만 원 살 거야 2,000만 원 살 거야. 그것도 확실하다면 사. 집 하나더라도. 너 경마가 확실한 게 있어. 근데 3복은 확률이 훨씬 더 높아. 11번, 4번이 다 열심히 탈 거니까. 11번, 4번을 놓고 1번, 2번, 9번 이러한 마필들은 3번 맞고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10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직접 만나봐서 말씀을 드렸던 1번 소캐스티 당연히 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번 난초의 고양이 조교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디 이상한 데도 없는데 말이 안 뛰어. 에이씨 답답해. 난초의 고양은 우리하고 참 인연이 많은 마필이에요. 그죠? 이걸로도 한구라도 했었고 두구라 했구나 두구라. 처음에 나올 때. 바닥이죠, 개바닥. 이 정도는 못 될 만한 마필 아닌데 편성은 잘 만난 것 같고 능력마들이 없기 때문에 해볼 만한 기라고 봅니다. 3번마 일진의 화랑은 의도적으로 강급이 된 게 아닌가 보여져요. 상위군의 2등급에서는 영향가 없으니까 계속 지금 꼴찌만 하다가 이번 경주가 강급된 거예요. 하위군으로 내려왔는데 57kg의 중량에게 마음에 걸리지 얘가 또 은근히 또 바닥에서 올라온다. 참 심장 하중증 걸리면서 눈이 좀 아팠던 마필인데 안 되겠지. 근데 이런 거 갖고도 사고 칠까 봐 걱정이 되는 거고. 6공화 켄터키 연이는 정상 출전 중이고 돌아왔죠. 공백기를 가져오고 있다가 재골염을 앓으면서 마필 정상적이 아니었었는데 뭐 큰 능력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캐스티가 빨라요. 빠르긴 하지만 이 켄터키 여기는 발주기 이탈이 빠르죠. 그래서 소캐스티는 밀어서 나가는 스타일이고 게이트 이탈이 빠르니까 제가 봤을 때 6공화 켄터키 연이 선행은 불을 보듯 빠릅니다. 6공화 켄터키 연이는 단독 선행으로 버텨낼 수 있는 충막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7번 절대 명기는 황순도 교수가 기승을 하지만 지난번 때 걸음이 우연은 아니에요. 약간 좀 기복형의 마필들을 만나다 보니까 걸음을 보여준 건 사실인데 뭐 그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다른 마필들 8번, 9번, 10번은 더 이상은 내가 거론하고 싶지가 않다. 이게 말새끼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 이거. 예전에 근성이 안 나와. 구타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6공화 켄터키 연인을 놓고 1번, 2번, 7번 이 세 마리 안에서 좀 결정을 해보고 싶고요. 3번만 1점 하랑은 고배당 막권이니까 딴 것들 한 10만원 샀으면 한번 만원 한번 그냥 삥 뜯는다 생각하고 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배당이 높으니까 6번 놓고 1번, 2번, 7번 중에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한대원의 마지막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다소 엉뚱한 마필을 충분히 놓고 공략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내가 배팅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돈을 따야죠. 그냥 비치쳐가고 돈 벌었다 생각하고 배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뭐하러 이런 경주로 승부를 잡겠어.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까 승부를 잡는 거지. 한대건이가 자신 있고 한대건이가 능력마라고 믿는 마필을 이번 경주 한대건은 추천해드릴 생각입니다. 내용도 괜찮고요. 이전의 경주에서 조금 더 잘 뛰었던 마필이 아니면 이전의 경주에서 거꾸로 보였던 마필이 생각보다 컨디션이 떨어졌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뭐가 능력이 있고 뭐가 능력이 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이전에 단순히 이번 주에 들어가서 기수화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필에 대해서 오랜 기간 얘기해왔던 축적된 노하우가 한대건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배당 마필도 하나 있고요. 또 인기권 안에서 또 포장할 수 있는 마필도 몇 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11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 메인 승부처답게 여러분들 깔끔한 마번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년 5월 28일 일요일 경마 끝날 때가 제일 씩씩해. 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힘들어. 승부처 한번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4경주, 5경주, 8경주, 11경주 4개의 승부처고요. 특히나 8경주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 요즘 분위기 타고 있는 부산경마 한대건 펄펄 날아다니고 있어요. 부산경마는 2경주와 5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문자 신청 좀 빨리빨리 해. 왜 맨날 10시 반 넘어서 해. 어차피 할 거면 그냥 9시면 9시 반에 해. 사람을 귀찮게 해. 내가 전화받아. 한대건이 목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통장 문자 이렇게 하시고 전화 주면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